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전장 한복판에서 적의 최첨단 공격 헬기 카이-52 알리가토르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지만 레이더 화면은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첩보 위성이 전송한 좌표에는 한국군의 기갑부대가 위치해 있어야 하지만 헬기의 조종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상을 헛되이 훑고 있을 뿐입니다. 적의 조종사가 당황하여 고도를 낮추는 순간 텅 비어있던 숲속에서 갑자기 거대한 섬광이 번쩍이고 헬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격추되어 화염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전차 K2 흑표가 전장에 배치되었을 때 적군이 마주하게 될 공포스러운 현실이자 미래 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정점, 바로 전차용 스텔스 기술과 이를 통해 완성될 투명 전차의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공격 헬기를 무력화시키고 적의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기술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무기 채널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국방과학자들의 피와 땀이 어린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현대전에서 전차의 가장 큰 천적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주저없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공격하는 헬기나 드론,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을 꼽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장갑을 두른 전차라도 첨단 센서에 발각되는 순간 불타는 관짝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T-90 전차들도 제블린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한 방에 포탑이 날아가는 수모를 겪으며 전차 무용론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적은 더 이상 눈으로 보고 쏘지 않으며 적외선 감지기와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통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우리 전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갑을 무작정 더 두껍게 만들어야 할까요? 하지만 장갑을 늘리면 전차는 필연적으로 느려지고 기동성을 잃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연구진들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맞고 나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맞지 않으면 된다는 역발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적의 눈에 띄지 않으면 공격당할 일도 없다는 단순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여 지상의 왕자인 전차에 스텔스 옷을 입히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차에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깨끗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투기에 적용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까다롭고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극한의 기술입니다. 전차는 전투기와 달리 흙먼지가 날리고 진흙이 튀며 나뭇가지에 긁히는 가혹한 지상 환경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섬세한 스텔스 도료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독일 같은 전차 선진국들도 이 기술의 난이도 때문에 혀를 내두르며 포기하거나 보류했던 영역이었지만 한국의 연구진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과 실패 끝에 드디어 세계를 놀라게 할 결과물이 탄생했으니 바로 가시광선은 물론이고 적외선과 레이더 파장까지 모두 흡수하는 차세대 위장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특수 메타물질에 있는데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배열을 통해 전파를 기이한 방향으로 굴절시키거나 흡수해버리는 꿈의 신소재 기술입니다. 이것을 전차 표면에 적용하면 적의 레이더가 쏜 전파는 전차에 부딪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차 표면을 타고 흐르다가 소멸해버려 레이더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레이더 화면상에서 거대한 55톤짜리 K2 전차가 마치 작은 새 한 마리나 바위덩어리처럼 보이게 되어 적의 사격 통제 컴퓨터가 전차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열상 감지 회피 능력인데 전차는 거대한 디젤 엔진을 돌리기 때문에 엄청난 열을 내뿜어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하지만 한국형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K2 전차는 특수 단열 설계와 배기 냉각 시스템, 그리고 주변 온도에 맞춰 차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능동형 위장막 기술이 결합되었습니다. 만약 주변 숲의 온도가 섭씨 15도라면 전차의 표면 온도도 그와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하여 적의 열상 장비가 전차와 배경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적의 공격 헬기가 아무리 고성능 열상 장비로 지상을 샅샅이 훑어도 그들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숲과 바위만 보일 뿐 눈앞의 강철 괴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기술이 실전에 배치된다면 산악지형이 70%를 차지하는 한반도의 전장 환경에서 K2 전차는 그야말로 무적의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숲속에 매복한 스텔스 K2 전차는 북한군의 구형 레이더나 중국군의 정찰 드론으로는 절대로 찾아낼 수 없으며
우리는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적 기갑부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갑자기 숲 전체가 불을 뿜으며 포탄을 쏟아붓는 장면은 적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개량이 아니라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게임 체인저가 탄생한 것이며 한국의 국방과학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해외 반응 또한 뜨거운 상황인데 특히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폴란드는 이 기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러시아를 견제할 핵심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 러시아군의 드론과 헬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전차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꿈의 무기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한국은 이제 단순히 서방의 무기를 카피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 지상전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차세대 전차 에이브람스 X조차 한국의 기술력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으며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자주국방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아무리 스텔스 기술이 뛰어나도 완벽하게 투명해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현대전은 시계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전이 대부분입니다.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현대전에서 우리의 K2 전차가 적의 탐지거리보다 1km, 아니 500m만 더 접근할 수 있어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전술적 우위는 압도적이며 적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K2의 120mm 활강포가 불을 뿜은 뒤일 테니 적은 반격조차 해보지 못하고 파괴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군은 능동방어 체계인 APS까지 K2에 통합하고 있어 설령 위치가 발각되어 미사일이 날아온다 해도 전차가 스스로 요격탄을 발사해 방어해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운 좋게 찾아내서 쏘더라도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버리는 불사신의 전차가 되어가고 있으니 적에게는 재앙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1970년대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미군에게 구걸해야 했던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주국방의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던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과 현장에서 땀 흘린 방산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자 승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달리고 있으며 우리의 K2 전차는 노르웨이에서 설원부터 중동의 사막 그리고 유럽의 평원까지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텔스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고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전차로 거듭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 육군은 이미 K2를 넘어선 차세대 전차 K3의 개념 설계를 진행하며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하여 소음과 발열을 극한으로 줄이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포탑과 드론을 운용하며 차체 전체가 투명 망토처럼 변하는 전차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동화되는 진정한 스텔스 전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파 흡수 도료 기술은 그 거대한 미래로 가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의 국방력을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만드는 힘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 군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99식 전차나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도 한국의 이러한 기술적 진보 앞에서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차 M2020이 겉모습만 화려할 뿐 실질적인 방어력과 탐지 능력은 형편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K2 전차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다면 북한 기갑부대는 움직이는 즉시 파괴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감히 도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상의 전략이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든든한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파 흡수 도료뿐만 아니라 전차의 형상 자체를 스텔스화하는 설계 기술도 함께 연구하고 있어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각진 포탑 설계를 변경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고 돌출된 장비들을 내부로 수납하는 설계를 통해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력하여
전차 표면에 디스플레이를 부착해 주변 배경을 실시간으로 투사하는 능동형 위장 기술인 클로킹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투명 전차가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으며 그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비단 전차뿐만 아니라 장갑차와 자주포, 그리고 군용 트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상 장비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군의 스텔스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에서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군대가 되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통 같은 방위 태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의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져 공포를 선사할 우리의 K2, 흑표전차, 그리고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진들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어딘가에서 그리고 세계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의 전차는 묵묵히 자유를 수호하고 있으며 우리의 기술력은 날마다 진보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해질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가 기대된다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우리 기술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 우리 국방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연구진들에게는 어떤 보상보다도 큰 힘이 되어 더 나은 기술 개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 업데이트되는 우리 군의 가슴 벅찬 소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강력하고 통쾌한 우리 무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충성 대한민국 국군 만세!